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꿉꿉한 날씨를 반기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번 비가 유독 심하다는 올해 가뭄 해갈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보면서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바보짓을 했다는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인데요.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2주 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대표 혁신을 위해선 당원 가입밖에 답이 없다면서 신규 당원 가입을 독려 중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뒤 알아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늘은 폭우가 쏟아져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화에는 92.5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파주에도 50mm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충남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조금 전 2시 20분을 기해서 경기 파주와 인천 강화에는 호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남, 경남 서부, 제주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짧은 시간 내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는 150mm 이상, 그 외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10에서 100mm로 강수량과 지역 간 차이가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밤까지, 충청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전남과 제주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에 윤 대통령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 발표 약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누군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된 그젯밤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네.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행안부에서 이 처음 치안감 보직 인사안이 내려온 게 그제 오후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녁 7시 10분쯤 경찰청 인사 담당자가 내부망에 이 치안감 28명의 인사 명단을 올리고요. 네. 그리고 14분쯤 이 명단이 언론에도 공개가 됩니다. 기자들도 이제 이때 명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오후 8시쯤에 네. 이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면서 갑자기 경찰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경찰이 수정안을 받아서 28명 중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안을 다시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이 경찰 치안감이라 하면은 네. 12만 경찰관 중에 단 30명밖에 없는 오, 자리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네, 조직 서열 3위에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중요한 인사인데 이런 인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번복이 되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뭐 28명 중에 7명이나 4분의 1이나 지금 인사가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니까
뭐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키워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치안관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라는 말은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이 재가도 없이 경찰이 행안부로 올린 자체 추천 인사를 네. 그대로 공지한 건 국기문란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윤 대통령이 뭐 치안감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차단을 하면서 네.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의 재가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문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경찰 길들이기다, 경찰 흔들기라면서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발표 전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 있었던 일을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솔직히 어떻게 됐다라느냐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뭐 평소에 쓰는 화법이 좀 직설 화법이긴 합니다만 국기문란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보통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환 위원님, 근데 보통 대통령이 극대노한 상황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거나 전해 듣거나 이런 상황에서 극대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카메라 있는 앞에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라고 극대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이제 그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지만요. 네. 국기문란을 누가 국기문란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안에 있어서 중간에 행안부가 있잖아요. 행안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맥락상으로 보면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조지아 출장 갔다가 오면서 인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찰에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경찰청장의 인사안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면 경찰청장 인사안하고 완전히 다른 인사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경찰청장 인사안을 원래 낼 거를 경찰이 그냥 공개해버렸다고 하면은 그럼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청장 인사안이 완전히 뒤집힌 인사안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인사안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안부에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것이 행안부를 통해서 뭔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국기문란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행안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이런 어떤 인사 번복이나 실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치안 정감 승진자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초유의 면접을 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치안감보다 한 단계 계급이 아래거든요. 이제 승진자예요. 네. 나중에 가가지고 치안감이 되고 치안 총감이 될 사람들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외청에 있는 경찰의 치안 정감에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독립성 침해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두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또한 경찰의 중립성을 대단히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인사안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 길들이기, 경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경찰 조직을 오히려 더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경찰의 반발을 누르려고 하는 전략을 담은, 포석을 담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 경찰 조직 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잘못해서 이걸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호정 기자, 이 경찰은 이걸 왜 그렇게 잘못 발표를 한 걸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청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처음에 이 최종안이 아닌, 그러니까 확정적 인사안을 이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닌 걸 잘못 보냈다 라면서 행안부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해명도 나왔는데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지만 일단 경찰청은 의사소통 미흡, 뭐 단순 실수, 인사 실무자의 실수 이런 해명들을 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의 관례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이 충분히 추천권을 행사했다라면서 좀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뭐 네. 의구심,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인사안의 부임 날짜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네. 사실 인사 중에는 뭐 시도경찰청장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역을 옮겨야 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례적으로 이런 인사 명령이 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어제 이 전직 경찰 최고위 관계자가 MBN에서 통화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인사 명단이 어쨌든 뭐 최종안, 중재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인사안이 이렇게 A안, B안으로 나뉘는 경우는 듣지도 못했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이 공지가 됐는데 사실 최종안이 언론에 공지되기까지도 뭐 2시간 반 정도 걸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행안부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 약간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경찰청이 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 사달이 났다. 네. 대통령이 결재한 거는 오후 10시에 결재한 거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경찰이 결재 나기 전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입장 역시 비슷합니다. 뭐 관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네. 대통령은 결재를 한 건데 이 중간에 경찰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 대통령실의 어떤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먼저 발표를 한 게 의아하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인사 번복을 통해서 경찰을 길들이게 하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경찰은 관례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 행안부랑 대통령실은 왜 결재가 나기 전에 공개를 이걸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양쪽 다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결국 행안부가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 아까 김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논란은 사실 경찰권을 통제를 하려는 거다 아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의도가 실린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인사 번복 사안만 보면은 두 가지가 문제예요. 네. 하나는 아까 이제 의원께서는 행안부가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가 다 문제죠. 행안부가 초안과 원래 최종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초안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그 치안정책관이 초안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일단 실수인 것 같고 네. 최종안까지 만들어 놓고 초안 내려보내니까 그쪽에서는 관행대로
그냥 그거를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뭐 초안이건 최종안이건 대통령 결재가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기본이지. 이게 관례대로 그동안에 뭐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도 인사협의만 되면 그동안 발표를 했다는 건데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그동안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건지. 양쪽이 다 잘못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기강이 같아요. 해이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청도 잘못했고 행안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 네. 셀프 조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약간 덜 잘못한 것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경찰청이나 행안부 모두의 잘못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조사는 지켜보죠. 근데 문제는 이 경찰 통제 논란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네. 이 문제가 실수를 떠나서 실수건 아닌 거를 떠나서 이게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네. 명분 쌓기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경찰 과거에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를 뒀던 시절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비대해진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 대공 수사권까지 국정원에서 넘겨받게 되는데 네. 경찰은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통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권위주의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두듯이 행안부 안에 검찰국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확산되는 느낌인데 네. 이거는 이거대로 풀고 경찰 통제 논란은 경찰 통제 논란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경찰국을 두는 방식으로 하면은 더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이거의 경찰 통제 권한을 좀 더 실제로 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지금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까지 좀 주신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경찰 일사를 냈는지 그걸 네.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행안부의 외청이잖아요. 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낸다 그러면 경찰청장 인사를 내면 그 밑에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인사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청장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네. 행안부에서 한번 1차 검토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있을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만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 발표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검증을 하는 곳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검증단에서 하잖아요.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 인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의견을 내기 시작하니까 막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막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네. 실수든 고의든 간에 뭔가가 잘못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현 정부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사안이 인사 발표가 번복이 됐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권이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냐. 지금 이게 같이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사안이 좀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가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고 이 검찰과 경찰 어떤 권력 지형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생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영 기자, 네. 검찰 인사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고위급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승진 대상에는 윤석열 4단 검사들이 포함이 됐고요. 좌천된 인사에는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이 대거 포함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난 이 검찰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없는데 난 인사 때문에 나중에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식물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출근길에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그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그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사실상 총괄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이다. 청장 역할을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측근들 이 요직 자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다 내놨는데 네. 다른 누구 검찰총장이 오든 식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지 총장, 식물 총장 이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됐는데 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이 윤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식물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권이 좀 패싱이 된 거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좀 공석이라는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준석 대표 징계위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이준석 D-Day 2주 뒤로 당원 가입이 답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심이 열렸죠. 참 오랜 시간,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끝에도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에 추가 회의를 열어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이 대표의 운명의 날 2주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양희 위원장 얘기 듣고 오시죠.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조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렇죠. 청취를 우리가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하고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애초에 오늘 징계 할지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이준석 대표 계속 저 윤리위가 열리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 소명하겠다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어제 윤리 시작 전부터 네. 자신은 윤리에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윤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계속 있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표 윤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청 그 윤리가 진행된 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 당대표실이거든요. 네. 여기서 5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윤리엔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러면 이 대표의 주장이 맞았나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네. 네, 이 싸움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펼쳐지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출석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뭐 출석하려고 했는데 거절하더라. 네. 이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는 모습 보였는데
계신 기자들이 그러면 이준석 대표 오기는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네. 잘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양희 위원장의 발표를 이 네. 대표가 당대표실에 앉아서 제가 제 생각에 실제로 복도에서 사실 들렸을 것 같은데 네. 이 당대표실에 앉아서 휴대폰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발언에 이게 무슨 소리냐라면서 발끈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방금도 이 윤리 안에다가 당무 감사실을 통해서 참석 의지가 있다고 본인이 말을 했다. 네. 그리고 3번이나 참석 의지를 밝혔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한 번 더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싸움이 계속 번져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진실 공방으로까지 좀 네.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자 이양희 윤리위원장, 윤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네. 약간 상황을 좀 정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애초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애초부터 오늘 이준석 대표 징계할 생각 없었고 네. 출석을 안 시킨 이유도 윤리위에서 조사하는 과정, 뭐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요. 약간 일종의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출석 여부뿐만 아니라 그 네. 전에 한 번 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윤리 회의록을 두고 이게 작성이 되고 있냐 아니냐 뭐 이걸 갖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윤리가 당무감사실 소관이라서 이 당무감사실장 직원들이 들어간 참관하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윤리위원들이 이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징계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위원장의 얘기는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장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확실히 긋는 모습 보였고요. 네. 이 회의록 작성 뭐 뒤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도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요. 양측이 어제 내내 어떤 진실 공방을 계속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정말 사사건건 양측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회의록 작성을 하냐 안 하냐 갖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어쨌거나 결국 이 소명하는 거는 2주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사자인데 이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럼 저희 이 대표 얘기 먼저 한번 듣고 와볼까요?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네, 절차가 길어질수록 당의 혼란만 더 커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당 안팎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요, 이 윤리가 자해를 하고 있다,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 당대표 망신 주기에 불과하고 해당 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탄핵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 야당이기는 하지만 네. 2주 후에 징계 결정을 하겠다는 이 얘기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겐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라고 암시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왜 2주 뒤로 미룬 걸까요? 일단은 어제 이준석 대표는 나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출석하겠다 했는데도 네. 그 얘기를 절차가 들었는지 있다고 안 들었어요. 다음 일정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제 애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윤리 측은.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고라는 작은 징계가 내려져도 네. 이준석 대표가 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대표 지금 안 내려놓겠다. 또는 그거에 앞서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애초에 이준석 대표를 부를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애초에 어제는 결론을 안 내릴 거였어요. 그런데 김철근 정무실장을 소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징계 절차를 김철근 정무실장은 원래 이준석 대표 징계를 위한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건데 네네. 근데 징계 절차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좀 소명을 아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징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2주 뒤로 미룬 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소명할 기회를 이준석 대표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2주 뒤냐? 네. 한 3일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 불렀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저녁에 늦게 불렀으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다 보면 뭐 바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윤리위도. 근데 왜 2주나 뒤냐? 네. 경찰 수사를 좀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오늘 조사한다 그 성상납을 제공했던 네. 그 사업자 측에서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했는데 안 받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네. 원래는 애초에 오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2주, 1주는 좀 빠르고 2주 정도 되면 뭐 한두 번 더 뭐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결론이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네. 그거를 보고 좀 판단을 내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고 충분한 정무적 판단도 내릴 시간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경찰 수사도 좀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 윤리위가 회의를 한 시간이 무려 5시간입니다.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럼 이수아 기자, 네. 이 5시간 동안 그럼 윤리위는 뭘 논의를 한 걸까 궁금해집니다. 네, 이 대표 당사자 외에도 방금 전에 은 의원께서 언급을 했지만은 네. 부른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을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 김 실장은 누구냐 하면은 지난 1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각서를 직접 써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윤리위는 거의 1시간 반을 투자해서 이 김 실장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 절차, 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양희 위원장 얘기 다시 듣고 오시죠. 김철근 당원은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유지하겠다고 판단하신 경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우리가 아직 의혹이 좀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증거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양희 위원장 5시간 동안 이 마라톤 회의를 했고 1시간 반 동안 김철근 실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의혹이 덜 풀렸다고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의혹이 덜 풀렸다는 이 지점 뭐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윤리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김철근 실장이 왜 그럼 이 제보자를 만나러 지방까지 갔느냐 이 부분이 안 풀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핵심이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에 갔다는 사실, 또 각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정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 실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보자를 2번 만났는데 네. 처음에는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만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각서는 그 이후 2번째 만남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 이준석 대표나 선거와 전혀 무관한 별도의 사건이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같은 입장인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선거 기간이니까 아니 나도 뭐 그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번 뭐 들어는 봐야겠는데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가는 것도 모양새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돕는 일 하고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좀 들어는 보시라 무슨 얘기 하는지 저 방송 내용이 틀리고 그 억울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갔다 온 게 하나요. 예.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뭐 나오는 걸 보면은 무슨 각서를 써줬다 그러는데 그게 그 김철근 실장이 대전에 가라고 해서 이제 갔다 온 게 그때 저는 뭐 되는 대로 갔다 오라 그랬는데 그날 김철근 실장도 그 다음에 이제 막 선거 중에 바쁘니까 네. 그냥 들은 김에 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가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날이랑 그 각선이 뭐니 하는 날이랑 15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부터가 굉장히 이제 그게 완전 별도의 사안인데 그걸 네, 뭐 제보자가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 들어봐 달라라고 네. 하길래 이제 본인의 측근을 보낸 건 맞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각서 쓴 건 완전 별도의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좀 두둔했는데요. 당대표가 이 본인을 향한 이런 유튜브 방송들 이런 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공격을 하는지 알아보고 파악하는 게 정무실장의 역할이다라면서 이 김 실장을 좀 두둔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는 우리는 그런 혐의가 없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렀던 김철근 실장을 참고인이었는데 지금 징계를 오히려 개시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김성환 의원님, 결국 칼 끝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마지막 칼 끝에 서 있다는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정치인들이 주로 해왔던 해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보좌관이 돈 받으면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가서 만나보라고 했지 뭐 각서 쓰라고 한 적은 없다. 김 의원님은 이제 꼬리 자르기의 그렇죠. 형식이다. 김철근 실장이 한 것이다. 7억 원 각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각서가 있는 상황이니까. 김철근 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꼬리 자르기 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연관성을 그렇게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김철근 실장이 징계되면 이준석 대표한테 책임론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어제 그냥 징계가 나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거세게 반발할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빵빵하게 부풀어온 풍선에다가 바람을 푹 하고 바람을 빼는 작업을 한 거예요. 2주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에 상당히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김철근 실장만 만약에 징계하고 이준석 대표는 또 징계 미룬다고 하면요. 이준석 대표한테 끊임없이 사퇴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를 2주 뒤로 미뤘다는 얘기는 아까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진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자꾸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2주 뒤로 밀린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2주 뒤인 7월 7일 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아까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경찰 조사를 좀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럼 경찰 수사는 지금 얼마큼 진척이 있는 거예요? 2주 안에 진척이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경찰이 오늘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 당사자, 그러니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당사자를 옥중 조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시 이 대표가 증거 자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유로 조사를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좀 일정이 미뤄졌는데 2주 안에 좀 수사가 진척이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은 2주 동안 이준석 대표 쪽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당장 김 실장은 윤리위 결정은 당규 위반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위 절차 없이 윤리위에서 징계한 건을 회부한 점, 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뿐 본인이 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들면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당장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당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징계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윤리위 관련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대신에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이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고위에서 좀 미묘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극간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이 대표가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 미묘하지도 않죠. 공개적으로 폭발한 상황이죠. 갈등이 이제 표출된 상황인데 오늘도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비공개 아니 어차피 유출시킬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이렇게 들었거든. 언론에 나가서 얘기 대단히 하셨다고요. 잠깐. 내 얘기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네, 아예 대놓고 악수를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리고 네. 배 최고는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인데요. 네.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도 두 사람이 입씨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배 최고가 이 조직위원장 공모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천 문제를 꺼냈고 네. 이 대표는 이 임명과 공천은 별개다,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언쟁을 벌였고 여기에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한 관계자는 사실 공천권도 없는 지금 지도부에게 이런 공천 문제를 꺼내는 건 이 배 최고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오전에 있었던 이 장면, 당대표가 악수를 거절한 것도 최고위원이 다시 어깨를 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뭐지 싶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랑 김철근 정무실장 오늘 보니까 이 나란히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혁신의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영미 위원님.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당원 가입 동료는? 혁신위가 출범한 거니까 당원 가입이 중요하다 하면서 평상심을 강조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징계위에서 7월 7일 날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던 일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 강조하면서 혁신을 하려면 당원 가입이 중요한데 평상심을 강조하면서도 그 당원 가입 내가 그동안 2030 청년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둘이 이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랑 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몰라도 두 분이 똑같은 그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 실제로 당원 가입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대표 그리고 나밖에 없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2030 전략 층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였지만 그 대신 젠더 갈라치기로 이대남은 끌었지만 이대녀는 오히려 밀어냈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좀 이준석 대표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원을 끌어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해석이셨는데 근데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한테 징계를 내려도 이 당규 30조로 좀 뒤집기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당규 30조가 뭐냐. 바로 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근데 이 대표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보니까 최고위 상황도 뭐 녹록지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최고위 의원 8명 중에서요. 이 대표 사람으로 분류될 만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만한 사람이 과반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원 지금 가입 독려하는 건 굉장히 시사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난 다음에 당원이 80만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당원들이 늘어났을까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 국면에서 만약에 당대표에 내려오라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우군이 될 만한 건 당원들이죠. 더 당원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른바 친윤계나 다른 의원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낸다 하더라도 난 당원의 힘으로 버티겠다. 이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 5년간 바보짓,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우기 나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보짓을 한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제대로 세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바보짓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키워나가야 될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이 창원의 이 산업 현장들, 이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제된 언어, 이 바보짓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완전히 바꿔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 이런 새로운 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센 표현입니다. 바보짓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 바보짓 발언 나오자마자 곧바로 조호섭 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네. 정부에서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친 것인데 그렇게 치면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바보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 세계적인 에너지 개발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지금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지금 뒤집는 그런 모습인 건데, 근데 이건 말고 사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 결론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제 보니까 해양청장이 결국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정권이 바뀐 뒤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온 지 한 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한 건데 네. 이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진상규명 TF가 해양경찰청장 방문을 한 뒤에 예정에 없던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해양부 수산부 장관 역시요. 지금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네. 지금 월북자로 낙인 찍힌 상황 굉장히 불명예스럽다면서 명예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굉장히 새 정부 들어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국은 이 윗선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청와대에서 외압을 했었던 거 아니냐, 외압을 줬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이 진상조사 TF 단장이 총대를 네. 메고 이제 나선 모습인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이 윗선의 개입 없이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겠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이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통해서 네. 그중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들 이제 또 장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것과 관련된 대책 회의를 했을 텐데 네. 이 회의 내용이 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조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을 직접 본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를 보면, 그러니까 특급 기밀 정보를 보면 아마 이게 왜 월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SI 이 정보를 보면은 네. 제일 좋은데요. 이 SI 공개 여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I 특수정보, 이 군 기밀 정보인데 이 내용이 좀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이나 미군이 북한의 첩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이 과정 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네. SI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인데 네.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 유족의 어떤 요청을 거부하는 공식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일단 유족 측 역시 이 공개 이 대통령 기록실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저희 프레스룸과 유족 측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일단 유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만나서 네. 이 기록물 공개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저희한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영미 위원님, 네.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현 정권의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치 보복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정치 보복이 아니죠. 정치 보복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고발을 했다면 먼저 정치 시작을 보복, 했으면. 그렇죠. 이건 유족이라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명예훼손 월북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완전히 근거는 바뀐 게 없는데 판단이 뒤집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당한 거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항소까지 했다가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미 서훈 안보실장이라든가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제 더해진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서면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들여다볼 수 없다면 다른 뭐 SI 정보, 즉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특별 정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판단을 내릴 텐데 네. 어쨌거나 저는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서라도 뭐 완전히 까발리진 않겠지만 네. 볼 수 있는 거는 보더라도 월북 지침이 어떻게 내려진 건지 아니면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정부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이렇게 이제 유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를 해경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근데 월북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해경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서 이제 우리가 경찰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 인사안이 뒤집어지고 이런 문제들. 윗선에서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뒤집으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또 거꾸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다 상황이 이렇게 보이고요. 유족이 만약에 요청한다고 하면 정치권이나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어떤 기록물을 보는 것이 맞는지 협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으면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족 입장은 월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당연히 유족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정치권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논란은 이제 더 이상 길게 끌지 않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푸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연일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걸 지금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뭐 비정상의 정상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이 대결 구도가 좀처럼 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의 탑은 이 윤 5년간 바보짓 또 문정부와 각 세우기로 결정하겠습니다.